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자, 뉴탐스런 풀이를 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이번은 135페이지입니다. 자, 135페이지에 지난번 기말고사 때 그 3번까지 했고, 이제 우리 4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료는 어느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시기에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도시인구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도시화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60년대만 해도 그 도시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도시화 곡선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초기 단계구나. 그지? 그 다음에 A는 가속화 단계구나. 그리고 90년대는 이제 종착 단계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A는 가속화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속화 단계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을 찾아내라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 지역 간의 발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에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이촌양도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격차는 심화될 거고,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더 심화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디귿에 도시 내 생태 환경은 악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시가 환경 오염이 나타날 수 있죠. 그다음에 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은 당연히 도시니까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가나 지역의 일반적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가나는 자, 도시와 농촌 중에 하나다라고 조건을 줬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인구 규모나 인구 밀도, 주요 산업에 따라 도시와 농촌과 도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가는 나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구성원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구성원들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는 당연히 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가 도시고 나가 농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가가 높은 거죠. 그죠? 아, 도시가 높은 애를 찾아라. 그죠? 그 다음에 B는 나가 지금 높은 애인 거죠. 그래서 농촌의 높은 거를 찾아라. 그죠? 그럼 1번에 인구 밀도는 도시가 높죠. 평균 지가도 도시가 높고요. 대기오염도 도시가 심하겠죠. 그 다음에 녹지 면적 비율은 도시는 적겠지. 1차 산업의 생산의 비율은 당연히 적죠. 그죠? 적다. 그 다음에 농촌은, 자, 대기오염도는 낮을 거고요. 1차 산업의 생산의 비율은 높을 거고요. 평균 지가는 낮고요. 인구 밀도 낮고, 녹지 면적 비율은 높겠죠. 그죠? 그러면 둘 다 높은 거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선생님, 도시에서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대개 산업화 과정을 보면 일자를 찾아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급속 유입됩니다. 그런데 도시의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급증하면 도시의 생활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인구 급증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 당연히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교통체증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8번. 그림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수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인 모든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태 환경의 변화를 조사해 볼게. 알았어. 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거주 공간의 변화를 알아볼게. 그렇다면 나는 도시의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볼게. 자, 7번에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이 조사할 자료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갑은 생태 환경의 변화를 지금 조사하는 거죠. 그죠? 을은 거주 공간의 변화를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태 환경의 변화, 복개하천 주변의 생물 개체수 변화, 요거는 생태 환경의 변화인 거죠. 얘는 갑이구나.
다음에 고밀도 시설에 따른 토지 이용의 집약도 변화. 자, 집약도 변화가 거주 공간의 변화와 관련이 있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지더라? 도시에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이 많아지더라.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죠. 도시의 텃밭과 구기 활성화와 지하수 고갈 관계는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그럼 병이 조사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자, 옥산 녹화 사업. 그죠?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니까 옥산 녹화 사업을 하면 도시의 기온을 낮출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지 개발을 억제한다. 도시지 개발하고 환경 문제는 관련이 없죠. 도시 내 바람길을 확보하는 거, 도시 기온이 높으니까 확보를 하면, 바람길을 내면, 그죠? 그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도시 기온이. 그 다음에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강화 될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운영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제 지역개발에 대한 내용이죠. 표는 가나 지역개발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발 방식이 가나가 나와 있죠. 개발 목표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주체가 된다. 아, 이거는 뭡니까? 균형 개발이구나. 그다음에 나는 파급 효과를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된답니다. 아, 이거는 성장 거점 개발이구나. 그죠? 또는 하향식 개발이구나. 가는 상향식 개발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번에 가는 개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틀렸죠. 이거는 나에 해당이 돼야 되고. 개발도상국에 채택하는 거 성장 거점 개발이죠. 국가 경제의 양적 성장이 중시되는 거. 이것도 성장 거점 개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거 성장 거점 맞고요. 역류 효과 발생 시 지역 간의 격차는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맞지만 그죠? 요 뒤에 얘기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0번입니다. 그림의 AB 지역의 지역 개발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개발을 중시하는 모형, B는 보존을 중시하는 환경 보존을 중시하는 모형인데 이거 두 개를 합치자. 그냥 뭘 의미하냐?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자. 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 기업 홍수 피해 방지와 전력 생산을 위해 다목적댐을 건설하였다.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개발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서 간척지를 원래 갯벌 상태로 되돌렸다고는 환경을 중시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디귿에 자동차 도로 위에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 통로를 설치했다. 자동차 도로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발 입장이 보고, 그 다음에 생태 통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고. 국립공원 내 등산로를 설치한 후에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도 역시 등산로는 인간을 위해서 이제 개발한 거죠.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등산하게 되면 그만큼 나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보호하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이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글의 지역개발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랫동안 끌어온 A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해서 땡땡구는 주민 편익시설 설치,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A시설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였다. 이 결과 새모리, 네모리, 마른모리가 주민의 85% 동의를 받아서 각각 후보지로 등록하였다. 자, 기업 하향식 개발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뭐 국가가 나서서 한 거 아니죠. 그죠? 틀렸고요. A시설은 선호시설에 해당된다. 지금 선호시설이었다면 오랫동안 끌어오지 않았겠죠. 입지 선정을 위해서. 틀렸는 내용이 됩니다. 입지 후보지 간에 유치 경쟁이 발생하였다.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금 약속하다 보니까 지금 세 개의 리가 지금 유치 경쟁을 하죠. 맞는 내용이고. 님비 시설이 핀비 시설로 변화한 사례다. 맞죠? 이거는 오랫동안 끌어왔을 때는 님비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어왔을 텐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유치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니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환경 이용과 경제 구조의 순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는 환경의 지금 악순환 구조입니다. 빈곤이 발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결국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온다. 하지만 이걸 뭘로 하자? 선순환으로 바꾸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를 향상시키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고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양질의 경제 성장할 수 있고 이러면은 또다시 에너지 개발에 이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자, 복합 쇼핑몰의 이용 장려. 이거는 뭡니까? 복합 쇼핑몰 하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가정용 전기 요금을 할인하게 되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고속도로망 건설을 확장하는 것도 자동차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확충.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 사용하는데 효율이 높아질 수 있죠.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향상하게 되면 역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 1번은 지난번에 우리 기말고사 풀이할 때 얘기를 했었고요. 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어느 국가의 산업별 비중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1970년대에 비해서 1차 산업은 감소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2차와 3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억에 1970년에서 90년 사이에 도시화율은 높아졌을 것이다. 산업화가 나타나니까 도시화도 덩달아 나타나다 보니까 도시화율은 높아질 거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본격적인 산업화는 1990년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자, 지금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봤을 때 이미 2차 산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차 산업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은 70년대, 80년대를 접어들게 되면서 이미 나타난 현상이 되겠죠. 그죠?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디귿에 1970년에는 대다수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1970년에 보게 되면 70년에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그죠? 전체에서 봤을 때는 30%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30%라는 것은 나머지 70은 그죠? 2차와 3차가 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더라? 바로 도시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70년에도 농촌의 대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에 197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조업보다는 농업 침체가 뚜렷했을 것이다. 농업의 1차 산업의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농업 침체는 뚜렷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다.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과거에는 비닐하우스 있고, 그냥 토양이 있고, 건축물들이 크게 낮고, 일단 건축물도 없고, 이 도로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파트와 여러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도시화가 나타나면서 평균 집가는 상승하였다. 맞는 내용이고 포장 면적은 여기는 포장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포장이 되어 있겠죠. 증가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공열 방출은 도시가 이렇게 빽빽하게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인공열은 더욱더 증가하겠죠. 방출이. 1차 산업 정산 비율은 감소했다. 논이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로 변했기 때문에 감소했을 거고 주거용 토지 이용 면적은 증가하였다. 여기는 이제 논밭으로 이용을 했었지만, 그죠? 지금 여기는 주거용으로 지금 많이 이용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번. 다음에 제시된 가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앙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일부 시와 군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성장 거점에다 투자하는 거죠. 그죠? 성장 거점 개발 또는 하향식 개발.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물종이 다양하고 자연경관을 우수한 도립공원의 일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균형발전이구나 또는 상향식 개발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가는 지역 간의 상호 보완적인 개발 사례이다. 아니죠.
2번에 나는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효율성은 성장 거점이 틀렸고요. 3번에 가는 나보다 지역개발 비용 규모가 크다. 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여기는 일부를 우리가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비용은 당연히 가가 큰 게 되겠죠. 맞고요. 4번에 나는 가보다 개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중시하는 거는 성장 거점 개발이 틀렸고 가는 상향식 개발, 나는 하향식 개발이었는데 둘 다 반대가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말고사 전에 유탐스러운 문제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고 저기 뒤에 있는 단원 종합 문제도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중간고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udio Jungle.